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안보, 국제정치 관련한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썸네일 보셨겠지만은 북한이 지금 황당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인신공양. 전국에 있는 미녀들 뽑아서 그 미녀들의 이 어떤 그 성적인 감별까지 해가면서 바치겠다 하는 인신공양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좀 희한합니다. 아니 정말 뻔뻔스럽게 그지없고,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을 만드는 사람들 좀 무식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임기 말에 청와대에 앉아있는 그분이 정신줄을 놓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며 최근 조선업계 부흥이 자신의 치적이라는 망언을 쏟아내어 엄청난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9월 9일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협력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이 우리 조선 산업의 위기를 극복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하객진 전술로 만들어낸 성과다 라며 자신을 마치 이순신 장군인 것처럼 비유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축사에서 거제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첫 승전 옥포 대첩으로 나라를 지킨 곳이다 라며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은 당대 가장 획기적인 전술이었다. 조선 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강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이 시대 우리 정부의 새로운 하객진 전술로 만들어낸 성과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한진해운 파산 극복을 위해 2018년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대대적인 정책 금융 지원을 했고, 이것이 조선과 해운을 동시에 살리는 윈윈 전략이 되었다 라고 자부한다고 주장하며 우리 조선 산업의 힘을 더욱 강하게 키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압도적 세계 1위로 만드는 것이다 라며 최근 우리 조선업계의 선박 수주 잔량 세계 1위 탈환에 숟가락을 얹었습니다. 업계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우리 조선업계가 세계 수주의 57%를 차지하며 세계 1위를 탈환하긴 했지만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세계사는 그동안 불안과 정부 정책의 직격탄을 맞아 누적 적자가 2조 9,948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자행한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법은 선박 건조 현장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 조선업계의 그야말로 치명타를 입히며 비용 상승과 효율 감소, 납기 지연, 그리고 이로 인한 수주 실적 감소, 보험금 상승 등으로 이어지며 업계 전반에 엄청난 타격을 입혔는데요. 조선업계가 생존을 위해 피와 눈물을 쥐어짜며 첨단 기술을 개발해 이룩한 성과를 기념하는 자리에 최악의 가해자가 나타나 자신을 이순신 장군에 비유하는 상황, 도대체 제정신으로 이것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요새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K라는 말이 붙은 거에 대해서 좀 구역질이 납니다. K-팝, 정말 자랑스러운 단어였죠. K-팝. 그러다가 뭐 K방역, K주사기, 어쩌고저쩌고 뭐 말만 하면 KK 하니까 요즘 그냥 괜히 이 정부에서 말하는 이 K라는 단어에 좀 혐오감 그리고 거부감 막 이런 것들이 들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코리아, 이 코리아의 이니셜인 K,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가 K라고 그러면 정말 뿌듯해하는 이런 감정이 들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로 하여금 이 K라는 단어가 거부감이 들도록 만드는 이런 거짓 공세, 거짓 행세, 뻔뻔한 행세 이런 거 하다 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이 조선업계가 이렇게 치명상을 입고 이 수주 물량은 많지만 아직도 이 여러 가지 이 구조가 개선되지 못하고 하는 게 주 52시간제 이것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중대재해법, 이 조선 현장에서 여기 이 조선업은 그야말로 노동집약적인 그런 산업이죠. 여기에서 큰 사고가 발생하면 전부 이제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징벌적인 손해를 입게 되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회사가 위축이 되고, 그래서 주 52시간 하다 보니까 더 뽑아야 되고 또 더 많은 일을 못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납기가 지연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체배상금 물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놓은 자가 바로 이 자인데, 차기가 지금 이순신 장군, 그리고 이 연설문 짜는 이 사람들 역사 공부 좀 더 해야 되겠어요. 옥포 대첩. 옥포 대첩은 바로 대우조선 해양입니다. 대우조선 해양이 바로 옥포만 전체를 감싸고 있는 조선
업소가 바로 대우조선해양이에요. 옥포대첩 이야기하려면 이 행사를 대우조선해양 가서 해야 되죠. 삼성중공업은 옥포하고는 완전히 바다가 확 틀어져서 뭐 제가 경남 사람이라서 이 거제도가 어떻게 생긴지 잘 압니다. 완전히 옥포하고는 아예 다른 바다예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 가가지고 옥포대첩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객진 이야기를 하는데 하객진은요, 이순신 장군 이 첫 해전이라고 하면서 옥포대첩, 하객진은 중후반기에 나왔지 않습니까? 한산대첩 때 하객진이 나왔죠. 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한산도는 또 어디 있습니까? 통영에 있어요. 그리고 삼성중공업, 저는 뭐 자기를 갖다가 지금 이순신 장군의 비유를 하는데 어이없어서 제가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에서 크게 멀지 않은 곳에 이 거제도에 칠천도가 있습니다. 칠천도와 거제도 본도를 이어주는 해협이 바로 칠천양이죠. 칠천양. 이 칠천양에서 원균이 조선 수군 전부 다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자침시키고 다 말아먹고 자기는 도망가고. 자, 이걸 보면서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조선 수군 다 말아먹고 조선을 멸망하게 만들 뻔했던 그 원균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뻔뻔하기 이를 데 없고, 그리고 해운업, 한진해운을 어떻게 세계에서 손꼽히는 해운업체인 한진해운을 어떻게 공중분해시켰습니까? 우리 이 무역으로 생존해야 되는 우리 대한민국에 세계 유수의 해운사가 하나도 없이 다 그냥 날려버렸다. 이 해운업은 식량 자립과 함께 해운 자립도 우리 한국 같은 이런 이 무역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우리 해운업을 전부 다 공중분해시켜 놓은 이런 장본인이 조선업 해운업을 어쩌고 뿌듯해한다? 정말 구역질 나는 자가 아니냐. 그리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다. 돌아서면 뒤통수 친다. 삼성중공업, 이 삼성그룹을 어떻게 공중분해 해체시키려고 했습니까? 이런 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들, 그야말로 구역질이 납니다.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얼마 전에 당 간부들에게 최고급 선물을 공급해 논란이 되었던 김정은이 이번에는 당 간부들에게 인신 공양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말이 좋아 중매지 온갖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중앙당 차원에서 전국에 미녀 징발령을 내렸습니다. 각 도당에 특별 지시가 내려가 당 조직부 육과 요원들이 전국에서 미녀들을 선발하고 있다고 데일리 NK가 9월 9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김정은이 몸소 중매꾼이 되어 전국의 토대 좋고 품성 좋은 처녀들을 중앙당 자제들과 투사 집안 자제들과 모아주겠다 라고 말한 것에서 시작됐는데요. 이에 따라 당 조직 지도부가 직접 나서서 각 도당의 육과, 즉 기쁨조 선발 담당 부서가 나서서 여성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건은 80%의 처녀와 20%의 과부인데요. 토대, 즉 출신 성분이 좋고 외모가 출중한 인물을 뽑아 중앙으로 올리라는 지시에 따라 각 도에서는 지도원들을 담당자로 편성해서 관할 구역을 돌아다니며 인물을 추천받거나 직접 캐스팅하는 등 미녀를 찾아 외모를 평가하고 면접을 보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직 지도부 육과는 이른바 기쁨조로 알려진 특각, 별장, 초대소 접대 여성은 물론 김씨 일가의 호의를 책임지는 최측근 군관들의 중매도 담당하는데요. 이번에는 당 간부 자제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출신 성분이 검증되고 외모가 출중해야 함은 물론 그 어떤 질병도 없고 무엇보다도 반드시 수처녀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철저하게 부인과 검열을 진행 중이라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중앙당 간부들은 오히려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요즘은 간부들 사이에서 정략결혼이나 연애결혼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당에서 찍어주면 그 사람과 결혼해야 하니 신부를 믿을 수 없을 뿐더러 출중한 외모의 젊은 여성들, 특히 과부들은 중앙당 간부들의 식모로 배치되기 때문에 간부 아내들의 강력한 반발이 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말이 좋아 중매지 사실상 예쁜 여성들을 충성 유도와 감시를 위한 수단으로 당 간부들에게 인신 공양하는 꼴이어서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도대체 뭐냐면은 육과라는 곳이 있습니다. 육과. 이 육과가 기쁨조 담당하는 과인데 이게 중앙당뿐만 아니고 각 도당에도 있어요. 왜? 전국에 있는 미녀들 뽑아놔야 되니까 기쁨조 만들어서 상납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육과에서 자 중앙당에 이 자제들에게
중매 써줄게 내가. 그래서 예쁜 애들 뽑아와. 그런데 토대가 좋아야 되겠지? 그리고 수천해야 되겠지? 다 검사해. 자, 라고 하는 건데, 자, 이러면은 이 예쁜 여성을 배정받는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왜냐? 80%는 처녀, 20%는 과부인데, 일단 이 20%의 과부는 뭐 재취로 보내는 게 아니라 식모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식모로. 아, 누가 뭐 식모 생활하는 거 좋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 식모를 받는 입장에서는 인물 좋은 과부를, 젊은 과부를 지금 선발하니까 이 중앙당 고위 관료 집에 식모로 보내는데, 그러면 그 고위 관료 부인이, 사모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집에 젊은 과부가, 인물 좋은 젊은 과부가 들어오는데 자기 남편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그 사모님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중앙당 고위 간부 집에서 일단 과부를 식모로 배정받는 집에서 싫어하고 반발하고, 둘째, 그리고 이 고위층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정략 결혼도 하고, 중매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지방에 있는 누군지도 모르는, 그러나 출신 성분은 나쁘지 않은, 이게 예쁜 애 불러가지고 너 얘하고 결혼해. 자기네들은 지금 총정치국장 집안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갑자기 얘하고 해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집안이 마음에 들지 않고, 자신들은 정략 결혼하고 다 이렇게 끼리끼리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싫고, 또 처녀 총각 입장에서는, 아니 총각 입장에서 나는 연애 결혼 사랑하는 사람 지금 있는데 걔하고 지금 해야 되는데, 헤어지고 최고 지도자가 맺어주니까 헤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그래서 결혼을 당하는 당사자, 총각 당사자도 싫어하고 그 총각 부모도 싫어하고, 그리고 또 식모를 배정받는 그 집안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는데 이거 왜 하냐 이겁니다. 그걸 수천여 검사까지 해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여권 운동가들 많이 있으시죠? 이거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는 정말 우리 여성 인권 운동하시는 그 분들이 세계 인권 협회, 또 유엔 인권 협회 이런 데다 고발하고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성 인권 운동하시는 분들 힘내십시오. 저 기대하겠습니다. 정말 두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